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는 10만 클럽 회원은 최병성 목사입니다. 초록별 연구소 소장이자 오마이뉴스 환경전문 시민기자입니다. 최 목사님은 직업 기자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기사를 쓰는 파워 시민 기자인데요. 특히 쓰레기 시멘트, 4대강 사업, 난개발, 산림 파괴와 같은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해 파괴력 있는 기사를 써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2번 정도씩 최 목사님을 모시고 최병성의 환경 리포트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있습니다. 덕분에요. 그래요. 지난주에 동해바다 구경 괜찮을까? 강원도가 최악의 일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제 쓰셨는데요. 저는 그 휴가지에서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냈거든요. 우선 이 강원도가 어떤 면에서 최악 1위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매년 환경부가 전국의 이제 대형 공장들 826곳의 공장에 이제 TMS 굴뚝의 자동 오염 측정 장치를 통해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심한 곳이 이제 화력 발전소가 많은 이제 충남이 1위였고요. 그거의 근소한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강원도가 2위였죠. 근데 그렇군요. 근데 강원도에 뭐 특별한 오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강원도는 아무리 다녀봐도 없죠. 왜 그런 거죠? 바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환경부의 제도도 잘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는 아무리 다니면 또 우리는 청정강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계곡, 산과 계곡과 바다에 놀러 가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강원도가 이렇게 오염도시일까? 환경부 자료에 보면 특히 또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전체 TMS 중에 황산화물, 질산화물, 먼지 3가지만 측정하면 강원도가 1위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왜 그럴까라고 하면 황산화물, 질산화물, 먼지 이 3가지만 따로 계산을 했는데 환경부가 그 3가지만 계산하면 강원도가 1위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심각한 현실인데. 근데 강원도에 화력 발전소 뭐 이런 게 많은가요? 아니요. 그 동해 화력이 있고요. 인제에 강릉에 하나 짓고 있고 삼척에 하나 짓고 있죠. 가장 주 원인이 이제 시멘트 공장. 그렇군요. 동해에 있는 쌍용시엔이 그래서 옛날 쌍용 양해죠. 그다음에 삼척시에 있는 삼표 시멘트.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한라 시멘트 딱 공장 3개. 그다음에 영월에 강원도 영월군에 쌍용 공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현대 한일 시멘트가 있어요. 그 공장이 딱 5개가 무려 강원도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의 85.7%. 와. 어마어마한 거지. 공장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공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시멘트 공장의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유해 물질들을 시멘트 공장이 뿜어내도록 환경부가 그동안 방치해온 덕에 강원도가 전국의 1위가 될 만큼 환경 오염 도시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번 기사에서 보면은 환경부 이 통계 이번 뭐 최악 2위로 꼽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 환경부 통계의 그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환경부가 7가지 공장에서 배출되는 7가지 항목을 이제 통계를 냈어요. 가령 어떤 것들입니까?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염화수소, 불소, 암모니아,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그런데 시멘트 공장은 딱 3가지만 했어요. 먼지, 황산화물, 그다음 먼지, 염화수소, 그다음에 그 질소산화물 이렇게 딱 3가지만. 딴 데는 그 7가지를 했는데
그 여기가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만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제 그 시멘트 공장의 특성이다. 다른 이유로 시멘트 공장에서 다른 유해 물질을 뿜어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CO가 다른 데는 뭐 소각장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공장에서 뭐 CO요. CO라면은 이산화탄소. 네. CO2는 이산화탄소고, 일산화탄소. CO는 일산화탄소인데요.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사람들이 사망하잖아요. 그렇죠.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하는 건데, 소각장에는 50ppm이 기준인데, 그 시멘트 공장은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1000ppm, 20ppm, 2000ppm을 뿜어내고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시멘트 공장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그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환경부가 국민을 속여온 건데요. 시멘트 공장에서 CO가 발생되는 것은 그 시멘트 이렇게 만들잖아요. 석회석을 불에 태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회석이 분해될 때 CO가 발생해요. 그런데 석회석 때문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쓰레기 시멘트라고 그렇죠. 뭐 온갖 쓰레기를 다 거기에 집어넣죠. 폐플라스틱, 폐합성유지,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온갖 쓰레기들이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소속모 시멘트의 온도가 높다고 해서 완전 분해된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돼요.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될 때 CO가 발생하죠. 그래서 CO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이제 이 쓰레기 문제도 중요한데 CO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쓰레기를 뭐 수각을 못 하니까 CO를 시멘트 공장의 특성이다라는 이유로 CO 규제를 없앴던 거죠. 그렇군요. 그 다른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 TMS가 다 달려 있잖아요. 이 굴뚝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시하는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시멘트 공장도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 있어요. 시멘트 공장의 특징은 일단 구조상, 공장의 구조상 병렬식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공장이 크죠. 그다음에 이게 병렬식으로 늘어져 있다 보니까 분진이 나오는 데가 무지무지 많아요. 분진 구멍이. 근데 TMS가 달려 있는 곳은 아주 제한적으로 몇 곳이 안 되는데 분진을 뿜어내는 곳은 무지 많다. 그래서 그 시멘트 공장의 TMS상은 항상 정상인데 TMS가 달려 있지 않은 곳으로 분진을 펑펑펑 뿜어내고 있죠. 환경부는 TMS만 보면서 정상이다 라고 하고 있고, 시멘트 공장도 우리는 TMS 기록을 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국민을 속여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 공장을 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더럽게 정말 그 분진을 뿜어내는 시멘트 공장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쓰레기 사용 기준이 엄격해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공장의 굴뚝에 나가는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다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일본에 가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 주변에는 주민들이 창을 열고 살지는 못해요. 늘 시멘트 분진과 악취로 인해 갖고 목에 가루가 아주 그래서 가래, 시멘트 가루를 마시고 살다 보니까 가래가 끊이잖아요. 뱉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고 싶다라고 아주 절규를 해요. 진폐증, 만성 폐성 폐질환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창을 못 열고, 그런데 일본 갔더니요 세상에 깜짝 놀란 건 시멘트 공장 옆에 집들마다 다 창문이 열려 있고 하얀 빨래가 널려 있어요. 지붕에 분진 하나 없어. 공장 안에 들어가 봤는데 공장 안 마당이 깨끗해. 마치 항상 물 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해요. 그럼 쓰레기를 그쪽은 안 태우는 건가요? 일본도 쓰레기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기준과 사용량 등이 잘 정해져 있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쓰레기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관리도 엉망,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거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우리가 이제 중국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환경 후진 국가라. 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미세먼지는 발암 물질이에요.
예, 예.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발암물질인데요. 그렇죠. 예, 예.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질소산화물이라는 공장의 그 배출 가스가 나와서 대기 중에 변환되면 이게 미세먼지예요. 초미세먼지, 예, 발암물질이 되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어디냐? 시멘트 공장이에요. 우리나라 제1위예요. 질소산화물 배출이.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얼마냐면요. 270ppm이에요. 그럼 중국은 환경 후진국이긴 시멘트 공장은 중국의 시멘트 공장 무지 많잖아요. 예, 그렇죠. 세계 1위입니다. 시멘트 생산량이. 예, 예. 그러면 중국은 그 질소산화물 기준을 어떻게 할까? 정부 중앙 환경성 배출가스 기준은 한 100ppm 돼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3분의 1이네요. 예, 예. 그런데 놀라운 건 예, 예. 지방 정부가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수, 정수, 찬성 다 이렇게 기준을 봤더니 예, 예. 중앙 정부는 100 ppm 정도인데 예, 예. 지방성은 24.6ppm으로 더 전 세계에서 최고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강력한 규제를 하고 네. 그러면 24면은 우리보다 지금 11배, 11배, 11분의 1배예요. 11분의 1. 예. 이렇게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은 예, 예.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후진국의 환경 후진국이다. 이런 후진 시멘트 공장에서 만든 쓰레기 시멘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러면 환경부는 어쨌든 지금 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지방 정부라도 좀 강력하게 뭔가를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은 그래도. 일본도 환경부가 만든 자료 보면 일본도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 지자체들이 시멘트 공장의 눈치만 보면서 환경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래서 참 너무 비참해요. 아직도 이런 현실이라는 게 환경부는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을 통해서 치우니까 예, 예. 오히려 시멘트 기업들의 수많은 특혜들을 부여하면서 환경 오염을 주장하고 있죠. 환경 규제를 누가 만들어요? 환경부잖아요. 환경부가 만들겠죠. 환경부의 권한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 예. 온갖 다른 공장들은 그런 규제를 해 나가면서 예. 시멘트 공장들은 쓰레기를 치워준다라는 고마움 때문에 예, 예. 오히려 환경 오염을 일으키도록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게 환경부다. 시멘트 공장은 또 쓰레기를 그렇게 소각하면서 돈도 벌고 있지 않나요? 엄청난 돈을 벌죠. 쓰레기를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시멘트 공장들은 예, 예. 당장 부도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멘트 공장들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쓰레기를 가져오면서 받은 쓰레기 처리비로 연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시멘트를 판 돈을 그 이익으로 시멘트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 정말 비참하고 슬프죠. 쓰레기 처리하는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그래서 그렇게 아주 목숨 걸고 쓰레기를 쓰느라고 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 환경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듯합니다. 그 네. 환경부에 그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많아서 국민을 아토피와 질병에 시달리게 한 것도 환경부예요. 예, 예.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끔 한 것도 환경부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국민과 그다음에 환경에 오염을 시켜온 게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고 그래서 배임행위고 그래서 환경부의 그것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장관과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전 조명래 장관과 한정희 장관 역시 이 부분을 제가 개선하라고 분명히 요구했거든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거다. 뭐 어떻게 소송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환경부엔 이 잘못된 제도의 소송뿐만이 아니라 고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 더 이상 환경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왜 환경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까지 아마 진행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매번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서 직업 기자인 저 같은 경우도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또 그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그 기사를 보면은 기사를 보고 이제 직접 원고를 줄 수 있는 좋은 네. 기사 주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특허까지 이제 받았는데요. 이번 기사 보니까 그 한 200만 원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제가 기사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하잖아요. 이게 기사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예. 기자다. 예, 진짜 맞아요. 진짜 기자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예, 많은 맞아요. 댓글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예. 이건 기사가 아니라 논문이야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댓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또 있죠. 이거 오마이뉴스만 쓸 수 있는 기사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볼 때 우리 흔히 인터넷 그러면 예, 예. 짧은 기사, 인터넷에서는 짧은 기사만 사용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 기사는 정말 길죠. 네, 맞아요. 엄청 그런데 길어요. 예. 그 엄청 긴 기사를 독자들이 보고 예. 동의하고 이게 예. 진짜 기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사에 그 독자들이 목말라 있었다라는 거겠죠. 네, 늘 그냥 복사해오고 보도자료 베껴 쓰는 기사들만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건 기사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감의 뜻으로 좋은 기사 원고료를 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10만인 뭐 이 코너 인터뷰 때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이기도 하지만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또 10만인 클럽 회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왜 후원하십니까? 오마이뉴스가 어떤 언론이길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이게 딱 기사를 보면 이거 오마이뉴스야, 오마이뉴스만 쓸 수 있는 기사야라고 이야기를 이제 댓글에 한다고요. 만약에 좀 전에 저를 부르실 때 목사라고 불렀잖아요. 제가 환경 전문 기자도 아니고 저는 제 직업은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오마이뉴스가 없다면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들을 어디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1인 시위한다고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왜 문제점과 원인을 현장을 파헤쳐서 고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가진 장점이고 그다음에 누구나 목사인 저도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기사를 써서 보내면 톱뉴스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열린 공간, 어떤 매체 언론의 혁명이 바로 오마이뉴스이기 때문에 그 소수에게 주어졌던 언론 권력이 아니라 글을 쓰고자 하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언론이라는 권력을 열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목사님의 그런 훌륭한 글 시간과 이 공을 들인 그 글 때문에 오마이뉴스도 좀 많이 풍성해지고 후원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고마운 거죠. 저희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 목사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말씀도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환경 전문 시민 기자인 최병성 목사였습니다. 아직도 오마이TV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경 파수꾼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병성 목사님과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